안녕하십니까. 171편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나니까 무더위가 몰아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제로 베이스입니다. 지금 이것도 자그마치 7번째 지금 제 강의 오는 겁니다. 넓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에 말씀드리고, 제가 몇 달 동안 배워가지고 내년 1월서부터는 그 어렵다로운 토지 컨설팅 직접적으로 동영상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다 질의받아가지고 카운셀링 해드릴 테니 한번 두고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충분하게 그 실력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좀 배워가지고 동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다가 이용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어렵 때는 토지를 맨날 쉽게 해드린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70이 넘어가다 보니까는 서툴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만큼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표현 능력이 떨어지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인데, 왜 그러냐? 101번지 땅을 살 거냐, 102번지 살 거냐, 103. 요즘 얘기하는 최고의 검색어가 산업단지더라고요. 그 산단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산단에 가서 어느 땅을 어떻게 볼 거냐? 라우리는 건데, 이게 사람 보는 면접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는데, 건물에는 건축물 이용 계획 확인서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선 제일 먼저, 건물은 누구한테 종속되느냐? 토지에 종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초가집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거지역이야. 초가집 허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아파트를 짓든가 연립을 짓든가 다세대를 짓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공업지역이다. 초가집 허물고 뭐예요? 공장 짓잖아요. 만약에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지금 초가집을 허물고 상가나 빌딩을 짓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건물은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다? 토지하다. 그러니까 토지가 가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요. 그래서 건축물 이용 계획 확인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보자 이거요. 자, 원래 이제 이렇게 봐보면, 이제 그 옛날에 논문을 봐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98개라고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2개가 들어서 100개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보자 이거요. 그러면 우선은 제일 먼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보시기 전에 사람을 볼 때, 사람은 토지에 대한, 사람의 이력서나 토지의 이력서나 똑같다 이거예요. 사람의 이력은, 경력은 그게 바로 뭐야? 과거에서 현재까지 아니에요. 토지의 이력은 뭐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과거에서 현재. 자, 이거 정리해주면 뭐냐? 간단하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건 토지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이력서는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둘 다 똑같아요. 단 미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력서를 보고 어떻게 되냐? 자, 이 사람 쓸만한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면접을 보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고 난 다음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현장 답사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혀 미래가 아니에요. 그 대신 사람을 잘못 보았다든가, 땅을 잘못 잘못 매입했다든가, 이걸 책임은 누가요? 본인 책임 아니에요. 제3자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 업체 사장 보고 대표 보고 지금 항의할 거예요. 그렇게도 못 하잖아요. 그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력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이거 현재까지의 계획이에요. 그럼 해당 토지에 대한 미래 계획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자, 그러면 국가에서 뭐냐면 101번지는 이래요, 102번지는 이래요, 103번지는 이렇습니다. 라우리는 현재까지의 토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앞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 앞으로 내용은 믿지 말아라. 그게 그 유명한 도시관리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뭐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아주 엄청나게 단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에요.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믿어라 이거야. 그 믿는 양식이 뭐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이거예요.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건 뭐 제가 예전에 논문 한번 봐봤더니 98개가 법령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늘어나서 100개인데 뭔 얘기를 하냐?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은 100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 100개 중에 100개야. 100개 중에서 최고 1등인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는 뭐냐? 99개 법령이 있잖아요. 99개 법령이에요. 근데 100개의 법령 그 사이에 토지거래라든가 또 아니면 새로이 뭐 제정됐다든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세 개의 그 칸으로 나눈 거예요. 다시 한번 국토계획법 하나의 법령, 그 다음에 나머지 99개 법령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그 칸을 세 개 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국민한테 알려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국가에서 얘기해 준 대로 믿어라. 현재까지는 믿어라 이거야. 이 이력서 믿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력서 믿고 그 땅이 마음에 들면 현장 답사 가라.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면접 한번 봐라. 그 다음에 채용 여부, 매입 여부를 결정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100개 법령인데 1개가 국토계획법. 나머지 99개가 나머지 법령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로 만들었는데 이 신규라는 건 뭐냐? 토지거래 허가. 또 새로 만든 규정이라든가 자 여기서 지정도로라고 그러는 게 나와요. 자 지정도로의 반대보다 대칭되는 게 법정도로예요. 보통 국도 지방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법에서 정한 도로예요. 그래서 그걸 법정도로라고 그래요. 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도로에 대한 규정이 나오면 이놈은 법정도로구나 그러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면은 이게 지정도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정도로는 뭐냐? 자, 강남구청장, 마포구청장 아니면 고양시장이나 용인시장이 요건 도로야 라고 지정을 한 거야. 지정을 한 거야. 이게 지정도로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사도내나 또 아니면은 보통 많이 얘기하죠. 간습상도로. 그동안에 싸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2개가 올라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농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토계획법이 아니잖아요. 2번 99개 그러니까 2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임야 산지 그러면 산지관리법 아니에요. 산지관리법은 뭐냐? 국토계획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 2번에 올라. 개발제한구역. 이것도 당연히 1번이 아니니까 2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칸에는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나머지 법령 99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새로운 내용과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아니면 무슨 도로? 지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실무로 봐보자 이거요. 자 1번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국토계획법. 그래서 국토계획법. 2번에 기타 다른 법령. 기타 다른 법령이 99개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토지거래 이용규제 기본법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요건 기타 사항이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는 중점관리구역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제도예요. 어디나 지자체에서 요 땅에 대해서는 요 규정이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란 아니면 경관관리법이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새로이 지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몇 번째? 세 번째에다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1번은 뭐 국토계획법, 2번은 99개 법령, 세 번째는 토지거래나 새로 만든 거나 무슨 도로? 지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음엔 또 지정도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나와요. 대로라고 나오잖아요. 대로가 나오니까 이 도로는 법정도로네. 그러면 수도 공급 설비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하위 규정에, 자,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죠? 이 법령을 꼭 보는 거예요. 이 법령 가지고 공인중개사, 이제 저희들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할 때 가장 많은 보는 법령이 바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이제 도시계획 시설 52개가 있죠. 이 5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학교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수도 공급 설비다, 이러는 게. 수도 공급 설비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아, 국토계획법에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성장계획관리구역. 지난번에 유튜브에도 얘기했죠. 내년서부터는 어디나 개발 압력이 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이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공장이나 창고의 입지를,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죠. 이거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도로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목에 나와 있는, 나목에 나와 있는 이 도로, 이게 지정도로라고 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건 지정도로구나. 아까 나왔던 건 법정도로구나. 이놈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죠. 다시 한번,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 두 번째 써 있는 거는 뭐냐? 나머지 법령.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다? 새로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새로 만들었다든가 지정도로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제가 이제 홍보 좀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홍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제 뒤에 있는 도로인데 이 길이가 1m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가 75m인데 이게 저희 땅꾼대학의 총남회원들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반도체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동글뱅이 점들이 있죠? 이게 유념할 점들이에요. 이 지역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그래가지고 만든 건데, 왼쪽은 화성시서부터 해서 오른쪽은 어디나, 여기까지는 요게 뭐냐면은 원삼에 있는 SK반도체. 이 밑에 내려가면은 어디에? 전이전동. 세종시의 전이전동에, 여기에 가면은 예산군의 일부, 당진의 밑에, 당진까지 모두 해가지고 이 일대인데, 이게 수도권 반도체 도면에, 이게 길이가 1m, 75m인데, 이게 큰 통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보내드리면 뭐예요? 여기에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용인 분석, 평택 분석, 안성 분석, 천안아산 분석, 이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PPT 화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PPT 자료였는데, 이 자료를 207쪽짜리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도도 하면 지도값도 안 되는 3만 원입니다. 택배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나 010-7233-806 하나인데 저희 집사람 핸드폰입니다. 여기가 기업은행 평생부자예요. 여기로 3만 원을 송금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번호로 받을 주소를 보내주셔야 돼요. 이걸 또 주소 안 보내셔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비용이, 이건 아무나, 일반 지금 얘기한 대로 아무나 다 보내드립니다. 우리 땅꾼대학의 회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거고 했는데, 나머지 자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사람 잘 보려면 관상 봐서 성명, 타로, 손금, 토종 비결 봐서 사람을 뽑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뭘 봐야 돼? 이력서를 봐야 돼. 이력서 보고 야, 요 놈이 쓸만하다 그러면 뭐야? 면접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땅에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으로 볼 거예요? 지목으로 볼 거예요? 임야로 볼 거예요? 용도로 볼 거예요? 도로로 볼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뭘 봐야 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보는 거예요. 봐보고 야, 요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현장 잡사가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면접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채용하자. 이 땅 매입하자. 아니다. 이 사람 고용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이 땅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땅은 매입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데 정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내용은 한 건도 안 들어가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정답 분명히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냐? 100가쟁명이에요. 100명이 다 지금 자기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봐보자 이게.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답이 없듯이 토지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정답은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지난번서부터 얘기해 드린 것처럼 부동산, 특별히 토지는 뭐예요? 엠피리컬 사이언스, 경험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경험과학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오랫동안 공인중개사 그 실무 교육을 해봐보고 제1호 아닙니까? 85년도에.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예전에 있는 분들이 아시죠? 근데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수석 대부분 여자가 나오죠. 그렇다고 땅 잘 봐야 안 해요. 그 밑에 있는 중개보조원, 수십 년 된 중개보조원이 잘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책 재고 없습니다. 책이 약 한 15,000권 나갔으니까 대단한 베스트셀러였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7년 전에 아무데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중고로 구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시 낼 생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쓴 제목 한번 보세요. 토지 전문가가 될 거냐? 전문가가 되려면 대학 교수가 되든가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땅꾼이라는 건 뭐냐? 복분이라든가 땅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공인중개사나 대학 교수 되려면 토지 전문가가 되세요. 나 땅 가지고 내 인생 역전하겠다. 그럼 땅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저는 땅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토지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결론 내려서 얘기해요. 뭘 예측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보셨잖아요. 뭘로 예측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땅 보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봐야 다양한 예측. 야, 괜찮아. 아니야. 뭐 별로야. 뭐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문가가 카운셀링을 해잖아요. 컨설팅 아닙니다. 카운셀링을 해줄 때 맞아. 그 내용이 맞겠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누가 내려야 돼? 본인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다 위임해? 지금 얘기한 대로 누구한테다 위임해요? 전문가들한테 위임하잖아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복부인한테다 위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꾼 대학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결론을 내릴 능력을 여러분들한테다가 제공해 드리는 게 우리 땅꾼 대학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